자, 163페이지 차례 만들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 것도요, 저장만 하고요. 자, 밑으로 내려놓겠습니다. 밑으로 내려놓고요. 자, 예제 8-4에 필요한 차례 한글씩 책 파일을 열겠습니다. 자, 여기 차례 만들기에 대해서도요, 차례를 만드는 것 자체도 신기하지만 여기서도 스타일 기능이 적용이 됩니다. 스타일 기능이 얼마나 강력하고 좋은지를 또 알 수 있는 예제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163페이지 예제 8-4를 지금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예제에는 기본적으로 자, 서식 열림 상자를 눌러보면요, 제목이라는 스타일이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제목이란 이렇게 스타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타일 기능을 이용해서 차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도구 열림 상자로 가겠습니다. 자, 도구 열림 상자로 가서요, 차례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자, 차례 만들기를 클릭하고요. 자, 제목 차례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스타일로 모으기를 선택을 합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여기 스타일에 이 문서에는 제목만 우리가 스타일을 넣었기 때문에 제목만 클릭해서 차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제목으로 클릭하고요. 자, 그 다음에 표 차례, 그림 차례, 수식 차례는 해제하겠습니다. 자, 요즘 책에는 이렇게 표나 그림, 수식까지에 대한 차례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옛날에 나온 책들은 표나 그림, 수식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차례를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는데 요즘 책에는 그런 차례를 넣지 않기 때문에 다 해제를 하고요. 자, 만들 위치는 새 탭. 자, 새 탭이라는 거는 여기 한글 10책이라고 탭이 있고요. 여기 새 탭이 있고 여기다가 이 차례가 나오게끔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서를 새로 만드는 거나 똑같은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탭 모양은 문단 오른쪽 끝 자동 탭을 선택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만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 탭의 빈 문서 일로 차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한글식 책이랑 여기랑 서로 다른 파일입니다. 그래서 따로 이 차례를 저장을 또 해줘야 됩니다. 자, 저장을 하기 전에 자, 차례가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서 작성과 저장 1페이지, 편집 용지 설정 2페이지, 문서 불러오기 3페이지. 자, 다시 돌아가서 자, 문서 작성과 저장 1페이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에 편집 용지 설정, 세 번째 페이지에 문서 불러오기, 네 번째 페이지에 인쇄하기. 자, 네 번째 페이지에 인쇄하기. 자, 이렇게 자동으로 차례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스타일을 사용해서 만들게 되면 차례도 자동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고요. 다른 스타일로 만드는 다른 차례 스타일로 만드는 방법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원래의 책으로 가고요. 자, 원래 문서로 돌아와서요. 자, 여기서 차례 만들기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도구에 차례 만들기를 클릭해서요. 자, 마찬가지 제목을 선택을 하고요. 다 해제되어 있어야 되고요. 새 탭이고요. 자, 탭 모양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탭 모양을 오른쪽 탭으로 하고요. 자, 선 없음을 자, 점선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도움말이 실선으로 나오는데 약간의 버그인 것 같고요. 점선으로 선택을 하고요. 만들겠습니다. 자, 이번에 어떻나요? 아까하고 다른 여기 점선이 나타났죠? 자, 점선으로 나타나고요. 여기에 혹시나 뭐 추가할 것이 있다라면 자, 추가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추가라고 써도요. 점선이 지어지면서 페이지 수는 그대로 이 위치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 우리가 어떤 내용이 추가되더라도 여기에는 그대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추가해야 될 분이 있으면 그냥 써서 차례를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차례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자, 이거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저장하고요. 자, 바탕화면에다가 자, 제목 차례라고 그냥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하고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서 작성을 하다가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그러다가 3페이지에 문서 불러오기 말고 다른 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문서를 집어넣고 문서 불러오기는 4페이지로 넘어갔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인쇄하기 5페이지, 한자 변환 6페이지 이렇게 다 바뀌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하나 확인해서 차례에 가서 전부 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스타일을 이용해서 하게 된다면 과감하게 그냥 지워버리고 다시 도구에 가서 차례 만들기를 하면 한꺼번에 그냥 자동으로 탁 만들어지니까 얼마나 편리한 기능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서의 양이 많거나 책을 만들거나 이렇게 할 때는 제목 차례, 큰 제목이나 작은 제목 이런 것들을 스타일을 이용해서 만들게 되면 차례도 순식간에 만들 수 있게끔 자동화되어 있죠. 그래서 스타일 기능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봤을 겁니다. 자, 차례 만들기까지 교재가 끝났습니다. 자, 167페이지. 예제는 여러분이 혼자 하기에는 힘들 것 같아서 저하고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하던 파일은 저장하고요. 자, 밑으로 내려놓고요. 자, 좀 전에 했던 세계여행 10곳을 열겠습니다. 자, 그리고 홈으로를 눌러서 제일 상단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167페이지 연습문제 8-1은요. 지금 이 문서에서 자, 스타일을 추가한 후에 각종 여기 1위, 2위 이 부분에 스타일을 추가한 후에 그 다음에 차례를 만드는 기능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같이 스타일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F6을 눌러서요. 스타일을 추가하겠습니다. F6을 눌러서 스타일 추가하기를 눌러서요. 자, 아까 전에 1위, 2위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자, 제목이라는 이름으로 스타일을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글자 모양을 클릭해서 자, 기준 크기는 12포인트로 하겠습니다. 기준 크기 12포인트로 하고요. 그 다음에 글꼴은 휴먼 모음 T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12포인트로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지금 문서에 커서가 있는 위치가 12포인트였기 때문에 그냥 12포인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12포인트 휴먼 모음 T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설정하고요. 자, 여기에서는 12포인트 휴먼 모음 T 자, 여기 보통 모양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자, 보통 모양으로 하고요. 휴먼 모음 T는 이렇게 진하게 하지 않아도 글씨 자체가 진하기 때문에 그냥 보통 모양으로 하겠습니다. 보통 모양을 하고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문단 모양을 눌러서요. 자, 문단 모양을 눌러서 자, 다른 건 바꾸지 않고요. 자, 테두리 배경만 바꾸겠습니다. 테두리 배경에 가서 면색을 자, 빨강 80% 밝게로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간격을 모두 1mm로 해주고 설정하겠습니다. 자, 다 됐으면 추가를 누르고요. 자, 제목이 이렇게 추가가 되었죠? 추가가 되었고요. 자, 추가되었으면 이 제목이 단축키가 컨트롤 2인지 확인합니다. 자, 확인하고 됐으면 자, 여기 마지막 대화 상자에선 취소하고 나오라고 그랬죠? 자, 취소를 하고 나와서 자, 1위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다가 커서를 놓고요. 컨트롤 2나 아니면 자, 서식 열림 상자에서 제목으로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2위에다가 이번엔 컨트롤 2로 주겠습니다. 컨트롤 2 자, 3위에다가 컨트롤 2 자, 4위에다가 컨트롤 2 자, 5위에다가 컨트롤 2 자, 6위에 컨트롤 2 7위에 컨트롤 2 8위에 컨트롤 2 하겠습니다. 자, 9위에 컨트롤 2 자, 10위에 컨트롤 2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부 다 스타일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자, 스타일이 설정이 다 되었으면 자, 이제 이 스타일을 이용을 해서 차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스타일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 도구에 가서 차례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자, 차례 만들기를 해서요. 자, 마찬가지 스타일로 모으기 체크하고요. 자, 제목 선택해 주고요. 자, 표, 그림, 수식 전부 다 해제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탭, 자, 오른쪽 탭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점선으로, 채울 모양 점선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내가 이걸 한번 연습을 해본 거라 그대로 얘기가 적용되어 있는 것 같네요. 자, 하여튼 여러분들은 안 되어 있으면 자, 점선으로 다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만들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1위, 자, 그랜드 캐년, 2위,
1페이지에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12에 4페이지까지 차례가 다 자동으로 만들어졌죠. 자, 파일로 가서요. 12 인도 타지마할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 지금 몇 페이지인가요? 4쪽이죠? 4쪽에 여기죠? 여기까지, 여기가 바로 차례가 됐겠죠? 그래서 차례를 보면 빈문서 2에 차례가 이렇게 12 인도 타지마할 4페이지로 자동으로 완성이 됐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완성이 되었으면 자,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서 자, 꼭 가봐야 할 곳, 자, 여러분들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다 저장하는 게 더 편하겠죠? 자, 저장해서 자, 제목 차례를 저장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교재의 한글 부분이 연습 문제까지 다 끝났습니다. 168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 8-2는요, ITQ에 나오는 기출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고요. 자, 수업 시간에는 각 교수님들이, 교수님들에 따라서, 수업 시간에 하는 활동을 아마 활동할 것들을 만들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글에 대한 강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자, 한글 강의가 끝났는데요. 자, ITQ 시험에 보면 수식을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수식 부분이 이 책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설명이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마지막에 수식을 한 번 더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동영상 3이 끝나면 동영상 4번째에는 수식 만드는 거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것입니다. 자, 동영상 4번째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를 저장을 하고요. 자, 밑으로 또 내려놓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압축을 푼 파일을 보면 자, 수식 문제라고 있을 겁니다. 수식 문제라는 파일을 실행해서 열어놓기 바랍니다. 자, 수식 문제 파일이 준비가 다 되었으면 자, 여기 밑에 부분에서요. 자, 1이라고 씁니다. 자, 이제 저하고 똑같이 따라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문제를 똑같이 여기에다가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합니다. 자, 여기서요, 입력 열림상자를 열고요, 수식 버튼을 누릅니다. 자, 같이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옆으로 조금 밀어놓고요, 여기 있는 걸 보고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여기 분수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자, 분수를 선택을 해서 분수가 나오면 바로 분자에 커서가 있죠. 자, 분자에 X를 입력을 해서 X를 넣고요. 그 다음에 방향키로요. 아래쪽 방향키로 밑으로 내려옵니다. 한 번만 클릭해서 내려오면 바로 분모로 커서가 이동이 될 겁니다.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자, 루트를 선택합니다. 자, 루트를 선택을 해서 루트 안쪽에 A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이 커서가 루트 안쪽에 있기 때문에 계속 써봐야 루트 안에만 써집니다. 자, 그러니까 백스페이스 키로 지워서 자, A만 남겨놓고요. 자, 다시 루트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오른쪽 방향키를 씁니다. 오른쪽 방향키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루트에서 빠져나갑니다. 자, 스페이스바로 한 칸 띄우고요. 자, 마이너스 입력하겠습니다. 또 스페이스바로 한 칸 띄우고 다시 루트 선택하고요. 자, B라고 입력합니다. 자, 다 되었네요. 다 되었으면 오른쪽 방향키로 마찬가지 루트에서 빠져나오고요. 한 번 더 나오면 분수에서 빠져나옵니다. 마찬가지 스페이스바로 한 칸 띄우고요. 자, 는을 클릭하고요. 다시 한 칸 띄웁니다. 자, 이번에도 분수부터 먼저 해야 되겠네요. 자, 분수를 클릭해서 자, 분수를 만들고요. 자, 여기 위에 분자 부분에 커서가 있죠. 커서가 있으면 X를 눌러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바로 루트를 눌러서 루트 안쪽에 A라고 입력을 하면 X 루트 A가 되겠죠. 자, 루트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오른쪽 방향키를 한번 누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빈칸을 스페이스바로 만들어주고요. 자, 플러스를 누릅니다. 자, 키보드에서 플러스를 바로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칸 띄우고요. 자, 마찬가지 X, 그 다음에 루트, 그 다음에 B 입력합니다.
자, 다 되었으면 루트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오른쪽 방향키를 한번 누르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아래쪽 방향키를 눌러서 분모로 갑니다. 자, 분모로 가서 A 한 칸 띄우고 마이너스 한 칸 띄우고 B라고 입력합니다. 자, 다 되었으면 여기 글자 크기가 10포인트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 다 되었으면 자, 넣기를 누르면 자, 이 수식이 넣어지고 이 수식 편집기에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넣기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자, 이번엔 두 번째 문제를 하겠습니다. 자, 꼭 여기 똑같은 데다가 해야 되진 않아도 되니까 한 이 부분에 2라고 쓰고요. 한 칸 띄우고 이렇게 넣습니다. 자, 다시 자, 2번을 풀기 위해서 자, 입력에 수식 버튼을 눌러서 수식 대화 상자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자, 일단 취소하고 나오겠습니다. 취소하고 나오고요. 자, 한글을 좀 화면을 좀 줄이고요. 자, 이렇게 옆으로 놓고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자, 조금만 더 줄이겠습니다. 줄이고 여기서 수식을 눌러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수식을 눌러서 들어가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수식이 다 보이게끔 해 놓고요. 자, 커서는 여기 있어야 되겠죠? 커서 여기 있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커서를 여기다 놓고요. 그 다음에 수식을 다시 누르겠습니다. 자, 수식에서 이제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대문자 H를 넣고요. 자, 여기 H 옆에 있는 N은 아래첨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수식 편집기에 아래첨자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죠? 자, N을 넣고요. 자, 마찬가지요. 아래첨자에서 계속 넣어봐야 아래첨자로만 나오니까 자, 오른쪽 방향키로 한번 나오면 아래첨자에서 나오고요. 자, 빈칸을 하나 만들어주고요. 는 입력하고요. 다시 빈칸 만들어주고요. 자, 분수를 먼저 하겠습니다. 분수한 다음에 자, 알파벳 A 넣고요. 그 다음에 자, 가로 넣고요. 그 다음에 R을 입력합니다. R 입력한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가 위첨자죠. 그러면 위첨자를 클릭해서 N 입력하고요. 자, 마찬가지 오른쪽 방향키로 빠져나와서 한 칸 띄우고요. 마이너스 한 칸 띄우고 1 입력합니다. 자, 다 되었으면 닫는 가로 입력하고요. 자, 아래쪽 방향키로 분모로 오겠습니다. 자, 바로 R 한 칸 띄고 마이너스 한 칸 띄고 1 입력해서 분수 하나를 완성하고요. 자, 오른쪽 방향키로 분수에서 빠져나와서 빈칸 하나 주고요. 는 하고요. 다시 빈칸 하나 주고요. 자, 또 분수를 만들겠습니다. 자, 분수를 만들어서 자, 위에 자, A 가로 열고 1 빈칸 플러스 빈칸 그 다음에 R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위첨자 선택해서 N 입력합니다. 그리고 위첨자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오른쪽 방향키를 한번 눌러주고요. 닫는 가로 하고요. 자, 아래쪽 방향키를 눌러서 분모로 가서요. 이번엔 1 빈칸 마이너스 빈칸 R 입력하고요. 자, 분수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오른쪽 방향키 한번 누릅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가로 열고 자, R 입력하고요. 한 칸 띄고 자, 같지 않다라는 기호는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에 있네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에서 같지 않다를 선택을 하고 한 칸 띄우고 1 하고요. 가로 닫기 합니다. 자, 그러면 완성이 되었죠. 자, 여기 밑에 보면 수식 편집기의 명령어인데요. 한 칸 띄울 때마다 여기 이렇게 작은 따옴표가 하나씩 들어갑니다. 자, 이 부분은 외우지 않아도 되니까 자, 여기 기호에서 충분히 다 여러분 수식을 쓸 수가 있고요. 이 한글에서 이 수식 편집기 창이 오피스에서 나오는 워드나 파워포인트나 이런 데보다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식을 정말 이쁘게 잘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자, 파워포인트에 수식이 들어가야 된다든가 그럴 때는 오히려 여기에서 만들어서 복사해서 가져가는 게 더 깔끔하게 잘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식 편집기를 꼭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요. 마찬가지 ITQ 문제에도 이 수식 만드는 문제가 지금처럼 1개, 2개가 나옵니다. 자, 지금 저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따라하면 실수 없이 금방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 되었으면 넣기 버튼을 눌러서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넣어서 수식을 완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글에 대한 동영상 강의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 7주차 강의라 8주차에는 중간고사이기도 해서 퀴즈 문제는 내지 않겠습니다. 퀴즈 문제는 내지 않고요. 8주차 온라인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기 바라고요. 그리고 4월 3일부터 4월 7일까지 접수를 한 사람, ITQ 접수를 한 사람은 이 수식 공부를 조금 더 하고요. 나머지 기출문제를 내가 네이버 카페에다가 자료실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그 ITQ 기출문제를 한 5개나 10개 정도만 연습하고 시험 보러 가면 누구든지 자격증 A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격증을 모두 받아서 꼭 이번 1학기에 자격증을 하나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한글 동영상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